채권하는 사람 오고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대단히 유명한 책이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마키아벨리즘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정치학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 공화국의 직업 외교관이었습니다. 풍전등화의 피렌체를 살리기 위해서 강대국 사이를 필사적으로 오가면서 국제정치의 민낯을 낱낱이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메디치 가문이 다시 군주로 돌아왔을 때 새로운 군주인 로렌초 데 메디치를 위해서 군주는 마땅히 이러이러해야 한다 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이 책을 지었습니다. 우리의 실생활 또는 현재의 국제관계에서도 대단히 유익한 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권력의 속성에 대해서 많은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의 무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장한 예언자는 모두 성공했지만 무장하지 않은 예언자는 실패했다. 이는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기보다 믿음을 유지시키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군주는 무력을 갖추지 않으면 경멸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력이 없는 군주는 무력을 갖춘 부하들 사이에서 안전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군주가 아무리 자애로워도, 군주가 아무리 현명해도 군주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무력이 없으면 부하들한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경멸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의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남의 나라를 침략했을 때 가해 행위는 단번에 시행해야 한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조금씩 천천히 완화해서 사은을 베푸는 것처럼 할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일도양단하듯이 일을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반감이나 분노는 작게 일으키지만 은혜는 아주 조금씩 베풀어야 한다. 그래야 그 맛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랑을 베푸는 자를 해칠 때보다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자를 해칠 때 더 주저한다고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갈파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약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랑을 쉽게 버리지만 두려움은 항상 처벌에 대한 공포로서 유지되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쉽게 버릴 수 있어도 나를 무섭게 하는, 나를 해칠 수 있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주는 자신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어서 사랑받지는 못하더라도 미움받는 일만은 피해라 라고 얘기하고 미움받지 않으면서 두려움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의 처신에 대해서 군주는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만 처신할 수 없다. 권력을 유지하려면 종종 어쩔 수 없이 신의도 저버려야 하고 자비심도 버려야 하고 무자비하게 행동할 때도 있다. 때로는 종교의 계율도 무시해야만 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군주는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서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능소능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가 서양 세계를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바로 그 시기에 신앙심마저도 버려야 한다고 할 정도로 인간의 본성을 또는 권력의 본성을 정확하게 갈파하고 있는 것이 마키아벨리입니다. 마키아벨리의 본업이 외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외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분쟁을 겪을 때 중립을 지키는 것보다는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것이 항상 더 낫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는 이웃에게 동맹을 맺는 국가는 없다. 승리했을 때는 당연히 보호받지만
설사 동맹국이 졌다 하더라도 고마워할 것이고 힘이 남아있는 한 함께 뒷일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해져 있지 않습니까? 과연 마키아벨리라면 현재 한국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라고 조언을 해줄까요? 마키아벨리라면 중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이다. 아마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과연 중국일까요? 미국일까요? 궁금하네요. 그리고 군주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군주가 조심해야 될 것은 아첨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아첨은 이것이 아첨인지 충언인지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군주가 아첨에 빠져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자신이 진실을 듣는다 하더라도 결코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명한 군주는 사려 깊은 사람들을 선별해서 오직 그 사람에게만 진실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말할 권리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들은 오직 군주가 요구할 때만 이야기해야 하고 요구하지 않을 때는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만 군주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들에게 묻고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뒤집으면 자기가 충언을 얘기할 때도 군주가 받아들일 자세, 받아들일 상황에서 얘기해야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역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키아벨리를 오독하는 사람들은 마키아벨리즘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열한 것이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마키아벨리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설파하고 있는 것이죠. 마키아벨리를 도덕적 견지에서 악마의 대변자로 비난하는 것은 대단히 일면적입니다. 사실 마키아벨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선한 마음만으로는 안 되고 주의 환경에 맞는 적절한 방법과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채택해야지만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처했던 상황은 현재 강대국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한국의 실정과도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고 대단히 익숙합니다. 정치학에서는 군주론을 최초의 정치학 교과서라고도 합니다. 저도 군주론을 최초의 정치학 교과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군주론을 별 4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